대대장님, 그분 사단장님이십니다. 병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대대장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사단장, 여자가? 그 짧은 대화 하나로 모든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유격장의 공기는 싸늘했고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 기다린 순간을 마주한 듯한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단순한 장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이후 이 부대 전체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훈련 기록이 아닙니다. 군의 질서와 인간의 오만이 맞부딪힌 대한민국 육군 역사에 남을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정의의 기록을 남기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이른 새벽 경기도 북부의 한 산악 유격장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정차한 군용 지프에서 내린 인물은 위장복 차림의 여군 장교였습니다. 이름은 서진아. 계급장도 소속 부대 표식도 일절 드러내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훈련장을 둘러보는 그녀를 향해 주변의 남군 간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여기까지 왔네. 무슨 일이래? 유격장의 여군이라니. 처음 보는데? 들리는 얘기론 현장 점검단이라던데. 또 위에서 내려온 거 아니야?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가겠지. 매번 그랬잖아. 점검단? 또 그런 거겠지 뭐. 서류나 몇 장 보고 사진 몇 장 찍고 가는 거지. 시간 낭비야. 우리만 귀찮아. 비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한중령은 담배를 뱉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진아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훈련장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유격장 특유의 흙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병사들이 구보하는 소리, 조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6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격장 입구에 도착한 그녀에게 한중이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젊은 장교는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서진아는 간단히 답례했습니다. 중이는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점검단이시면 대기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브리핑 자료도 준비되어 있고요. 커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현장을 직접 보겠습니다. 브리핑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훈련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점검단께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브리핑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 현장 시찰을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요. 현장입니다. 브리핑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 당장 훈련 현장을 보겠습니다. 안내하십시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중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점검단이 규정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진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서진아는 훈련병들이 구보하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병사들, 땀에 젖은 군복, 고함치는 조교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그녀가 걸어온 길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었고
이 모든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저 병사들처럼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훈련병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누구야? 계급장도 안 달았는데. 이상하지 않아? 여군인 것 같은데. 점검단이래. 여군인데 여기서 뭘 점검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훈련을 제대로 받긴 한 건가? 여군이 유격 훈련 받았을 리 없는데. 요즘 세상 참 별일 다 보네. 여자가 유격장까지 온다니까. 다음엔 뭐가 올까? 민간인도 오려나? 서진아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훈련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만든 단단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냈고 그 과정에서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 속에는 깊은 상처도 함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그녀가 지키지 못한 부하의 얼굴이, 28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부하의 얼굴이, 멀리서 고함을 지르며 병사들을 다그치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위장복에 대대장 계급장을 단 그는 거칠게 병사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시 뛰어.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정신 차려. 제대로 못해. 군인이 이 모양이야? 병사는 비틀거리며 다시 장애물로 향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아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가,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작전이었습니다. 감찰 작전명 정화. 군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전 훈련이 한창이던 시각, 대대장 강영철은 장애물 코스 앞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는 폭력적이었습니다. 50평생을 군에서 보낸 그는 자신이 곧 법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군에 대한 그의 편견은 악명 높았습니다. 부대 내에서 여군이 배치되면 그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여군 병사들을 무능하다고 치부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항상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술자리에서든 회의석상에서든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한다고. 장식품이지 뭐. 행정이나 보급이나 하면 되는 거지. 왜 훈련장까지 나와? 전투력에 도움도 안 돼. 오히려 방해만 돼. 그가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는 순간 그의 표적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영철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는 사단 참모장과도 깊은 유착관계에 있었고 그 배경을 믿고 부대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대항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반항했던 한 소령은 오지부대로 발령났고 결국 명예에 전역했습니다. 그때 그의 시야에 서진아가 들어왔습니다. 위장복을 입고 훈련장을 둘러보는 여군 장교. 강영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대대장님, 점검단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분들이라고 하던데요.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뭘 조심해? 점검단이면 점검단답게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훈련장을 어슬렁거려? 방해만 되잖아. 훈련에 집중해야 하는데 신경 쓰이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해.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 말씀을 조심하시는 게. 위에서 내려왔으면 더더욱 규정을 지켜야지. 멋대로 훈련장을 돌아다니면 어떡해.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는데. 우리가 책임지나? 점검단이 책임지나? 강영철은 서진아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권력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을 가로막으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해서 주변이 들리게 했습니다. 여기 훈련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점검단이시면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게 좋습니다. 여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서진아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강영철은 키가 컸고 덩치도 컸습니다. 위압적인 체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체격에 주눅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아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점검 중입니다. 훈련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도 점검의 일부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점검? 뭘 점검하시려고요? 여기서? 훈련 과정은 보고서로 충분합니다. 굳이 현장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서류로 다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 보는 것과 보고서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 업무입니다. 비켜주십시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서류로 보고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대기실이 훨씬 편할 겁니다. 의자도 있고 냉난방도 됩니다. 강영철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변 간부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무표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강영철의 행동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화장 고치러 오신 건 아니시죠? 여기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불편하시겠어요? 대기실에 여자 화장실이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훈련장은 여자들이 올 곳이 아니에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던 몇몇 간부들이 낮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웃음을 감췄습니다. 서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영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강영철을 더 자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그녀가 못마땅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말이 없으시네요. 듣기 싫으신가 봅니다. 그럼 훈련이나 구경하십시오. 단 방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놀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진짜 군인들이 훈련하는 곳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고라도 나면 책임 못 집니다. 강영철은 서진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진아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주변의 간부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점검단에게 손을 대다니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영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복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에게 반항했던 사람들의 말로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강영철은 다시 병사들에게로 돌아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뭘 쳐다봐. 훈련에 집중 못해. 다시 뛰어. 빨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대로 해. 너희들 전쟁터 가면 다 죽는다. 서진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훈련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강영철의 모든 행동, 병사들을 대하는 방식, 주변 간부들의 반응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 부하 장교가 불안한 눈빛으로 동료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대대장님 저러시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기는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난리 났잖아. 여군 중위가 항의했다가 전출 갔잖아. 조용히 해. 들려. 너도 엮이고 싶어? 입 다물고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 서진아는 그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훈련장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장소, 행동, 증인.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강영철의 폭언, 신체 접촉, 주변 간부들의 방관. 하나도 빠짐없이 적혔습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25년간 수백 번 해온 일이었습니다. 증거 수집, 진실 기록, 정의 실현. 그녀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훈련 강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강영철의 고함은 더 거세졌습니다. 햇볕은 뜨거웠고 유격장의 흙먼지는 목을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의 군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몇몇은 비틀거렸습니다.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영철은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진아는 여전히 훈련장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장애물을 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쓰러진 병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명을 참으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강영철이 달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병사가 다친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훈련이 중단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병사에 대한 연민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빨리. 뭐 하고 있어? 장애물 하나 못 넘어? 이런 걸로 쓰러지면 전쟁터에서는 어쩔 거야. 병사는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를 절었습니다. 발목을 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통증이 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영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계속해. 이 정도로 훈련을 중단할 거야? 군인이 이까짓 거에 넘어지면 어떡해.
전쟁터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상황도 있어. 이런 거에 쓰러지면 적한테 다 죽어. 대대장님,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목이 많이 부었습니다. 골절일 수도 있습니다.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옆에 있던 군의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영철은 손을 거칠게 저었습니다. 훈련 중에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약한 소리 하지 마. 군인이 이까짓 거에 넘어지면 어떡해. 진짜 전장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상황도 있어. 이런 걸로 치료받으면 나약한 군인밖에 안 돼. 정신력으로 극복해야지. 하지만 규정상 부상병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골절이면 큰일 납니다. 규정? 내가 규정이야. 여기서는 내 말이 곧 규정이라고. 계속하라고. 빨리. 이 정도로 쓰러지면 안 돼. 그때 서진아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군의관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상병은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규정입니다. 군의관, 지금 바로 치료하십시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강영철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지시에 반박하다니. 그것도 여군이. 그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권위가 도전받는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훈련에 간섭하라고 했습니까? 당신 여기서 무슨 권한이 있어요? 점검단이 훈련 지휘까지 합니까? 월권 행위입니다. 명백한 월권입니다. 부상병 처리는 간섭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병사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훈련보다 중요합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규정? 점검단이 훈련 지휘권까지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여기서 지시를 해요? 대대장인 나한테?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점검단으로서 병사의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병 방치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대대장님이 규정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닥치십시오. 강영철의 고함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고 간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영철은 서진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대열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주먹에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힘껏? 이게 군인이냐? 여자가 군대에 와서 뭘 안다고 지시를 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군대가 망가지는 거야. 제대로 된 훈련도 못하게 만들고.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다시는 오지 마. 순간 훈련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충격과 공포만이 그 자리를 지배했습니다. 서진아는 고개가 뒤로 젖혀졌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영철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결의. 강영철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여자는 집에나 있어야지. 군대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진짜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알아들었어? 다시는 훈련에 간섭하지 마. 서진아는 천천히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대대장님. 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순간도 기록되었습니다. 그 차분한 어조가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주변의 간부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영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병사들에게로 돌아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때 한 병사가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몰래 조작했습니다. 박선우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는 계속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영철은 서진아를 밀쳐낸 뒤 다시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간부들은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은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점검단에게 손을 대다니 이건 규정 위반이었고 군기문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군 장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성폭력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행위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전화로 상급 부대에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훈련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강영철은 그녀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소리로 병사들을 다그쳤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하려는 듯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대로 해.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정신 차려. 너희들 이러다가 다 죽어. 하지만 병사들의 동작은 둔해졌습니다. 방금 전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군 장교에게 손을 대는 대대장. 그건 그들이 배운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존경해야 할 상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서진아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물을 마시며 숨을 돌렸고 간부들은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하나같이 방금 전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은 높았습니다. 누군가의 휴대전화는 계속 진동했습니다. 대대장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점검단한테 저러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거잖아. 조용히 해. 들려. 우리까지 엮이고 싶어? 모른 척 해야 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봤어. 하지만 저건 명백한 폭행이잖아. 증인도 수십 명이야. 어떻게 숨겨? 소문도 벌써 퍼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더 조용히 하라고. 우리는 본 게 없어. 아무것도 못 봤어. 알겠어? 나중에 조사받으면 그렇게 말해야 돼. 서진아는 훈련장 구석의 벤치에 앉아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검단님, 괜찮으십니까? 방금 전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대대장님께서 평소에 저러신 게 아닌데 오늘은 좀 심하셨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대대장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를 올리시겠습니까? 저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진술서도 쓰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소령님은 훈련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대화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특히 대대장에게는 절대로. 소령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소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서진아는 다시 수첩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시간, 장소, 행동, 증인. 폭행의 순간이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강영철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정확한 시각은 오후 1시 15분. 주변에 있던 간부들의 이름과 계급은 김태수 소령, 박민준 대위, 이상호 중위, 방관한 사람들의 명단은 총 12명, 목격한 병사들의 인원수는 약 30명. 모든 것이 적혔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법정에서도 통할 만큼 정확하고 상세했습니다. 한편 강영철의 비서관은 사무실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영철의 비리, 폭언, 폭행 사례들. 비서관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이 USB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순간 자신의 인생도 끝날 수 있었습니다. 강영철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장면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정문을 통과할 때 그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훈련이 끝났습니다. 병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아는 여전히 훈련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훈련장을 천천히 걸으며 시설물들을 점검했습니다. 장애물, 막사, 창고,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군수품 창고였습니다.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주변에 사람의 흔적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자주 드나든 흔적이었습니다.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고 타이어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민간 차량의 자국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의 타이어 자국이었습니다. 서진아는 창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군화가 아닌 구두 자국이었습니다. 민간인의 발자국. 그것도 비싼 구두. 그녀는 다시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이곳에 뭔가 있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것이. 그녀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 창고를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8시 강영철은 부대 근처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그와 몇몇 간부들, 그리고 한 명의 민간인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이름은 이상훈, 군수물자 납품업체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명품이었습니다. 롤렉스였습니다. 대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달 물품도 잘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회사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는 웃으며 술잔을 건넸습니다. 강영철은 받아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소주였습니다. 다음 달 물량은 어떻게 되나?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지? 차질 없겠지? 확실한 거지? 당연하죠. 걱정 마십시오. 예정대로 납품하겠습니다. 품질도 최상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저희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상우는 봉투 하나를 슬쩍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명백했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영철은 자연스럽게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변 간부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장비 검수는 제 서명으로 통과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역시 대대장님이십니다.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도 대대장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금액을 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식당 창가 밖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김태준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봉투를 주고받는 순간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것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증거 확보, 작전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수십 장 찍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강영철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영수증 몇 장을 꺼냈습니다.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물품을 500만 원으로, 100만 원짜리를 300만 원으로. 차액은 모두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작된 영수증을 파일에 끼워 넣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이번 달도 꽤 괜찮네. 이 정도면 충분해. 다음 달도 기대되는데. 이 정도면 애들 대학 등록금은 문제 없겠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사무실 천장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감찰요원이 며칠 전 몰래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조작하는 장면, 봉투를 세는 장면, 전화로 뇌물을 논의하는 장면,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 박선우 병장은 막사 화장실에서 스마트워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녹화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강영철이 서진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장면. 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를 해야 할까? 하지만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강영철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신고했다가 자신이 표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전출을 당하거나 더 심하면 영창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옆칸에서 선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박선우. 뭐하고 있어? 오래 걸리네. 빨리 나와. 점호 시간이야.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나갑니다. 잠깐만요. 곧 나갑니다. 빨리 나와. 점호 시간이야. 늦으면 또 혼난다. 대대장님, 오늘 기분 안 좋으시잖아. 빨리 나와. 박선우는 황급히 스마트워치를 숨기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그 영상은 이미 다른 곳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보안 서버로, 감찰본부의 서버로. 증거는 이미 확보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흔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간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국방부 감찰본부의 보안 서버에 파일 하나가 수신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 파일 형식은 동영상이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요원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장면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대대장이 점검단을 미친 거 아냐? 영상에는 유격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았고 중간중간 끊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폭행 장면은 제대로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 직전에 영상이 멈췄다가 그 이후 장면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요원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새벽 2시 감찰본부장 최민수 준장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급히 나와 청사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도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달렸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발신자를 추적했나? 누가 보낸 거야? 어디서 온 거지? IP 주소는? 추적 중입니다만 IP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고도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개입한 것 같습니다. 해커 수준입니다. 영상의 출처는 어떤 기기로 촬영한 거지? 화질로 봐서는 스마트폰은 아닌 것 같은데 스마트워치로 추정됩니다. 해상도와 화각으로 봐서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하지만 특정 기기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일련 번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최민수는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빠져 있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가로채서 편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솜씨였습니다.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뜻인가? 우리 조직 내부에? 감찰본부 안에? 내가 아는 사람일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가로채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 시스템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최민수는 책상을 손으로 쳤습니다. 감찰 작전이 누설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소장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보안 라인으로 다른 통신 수단은 사용하지 마. 도청당할 수 있어. 새벽 3시 서진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진아입니다. 소장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영상이 전송되었는데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삭제되었습니다. 내부 누출입니다. 첩자가 있습니다. 조작? 누가 했습니까? 범위를 좁혔습니까? 용의자는 특정했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내부에 누군가 있습니다. 정보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작전이 위험합니다. 소장님, 신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철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진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적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신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장님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철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요원을 보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이번에는 끝을 보겠습니다. 중단할 수 없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진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격장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25년 전 그녀의 부하가 이런 식으로 죽었습니다. 폭력과 비리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아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번 작전은 그 맹세를 지키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결코. 다음 날 아침 서진아는 다시 유격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군수품 창고 쪽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강영철은 그녀를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는데도 또 나타나다니. 그는 짜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점검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며칠째 여기 계시는 겁니까? 할 일이 없으십니까? 본부에 복귀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창고 점검이 남았습니다. 시설물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모든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창고는 저희 관할입니다.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군수품이 보관되어 있어서 보안이 중요합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무단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점검단은 모든 시설을 점검할 권한이 있습니다. 보안 시설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국방부 규정 345조를 보십시오. 서진아는 단호하게 말하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강영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뭔가 막아야 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숨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급, 창고 점검 중, 즉시 연락 바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각종 군수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아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목록, 입고일자, 검수 서명. 그리고 한 상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상자에 적힌 날짜와 실제 내용물이 맞지 않았습니다. 라벨이 바뀐 흔적이 있었습니다. 접착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언제 입고되었습니까? 라벨을 보니 날짜가 이상합니다. 2번 붙인 흔적이 있는데요. 지난달입니다. 정확히는 지난달 15일입니다. 확실합니다.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서명이 누구 것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 서진아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신 장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비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명백히 중고 제품이었습니다. 새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할 것이 중고 제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표면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일부 부품은 낡아 있었습니다.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먼지도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새 제품입니까? 명세서에는 신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명백히 중고품인데요. 그렇습니다. 신품입니다. 포장 과정에서 약간 손상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제조일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리얼 넘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문가입니다. 서진아는 장비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제조사에 문의했습니다. 잠시 후 답변이 왔습니다. 이 제품은 3년 전에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새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재고 제품을 신품으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군납 사기였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대대장님? 이 제품은 3년 전 제품입니다. 신품이 아닙니다. 중고품을 신품으로 속인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횡령입니다. 강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아는 계속해서 다른 상자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상자 안에는 무기 유통 리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빼돌려진 무기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권총 20정, 소총 30정, 심지어 수류탄까지 모든 것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량, 날짜, 거래처, 상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총 2억 원. 이건 뭡니까? 이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설명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건 제가 모르는 겁니다. 누가 넣어 놓은 건지 저는 처음 봅니다. 정말입니다. 대대장님이 직접 검수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서진아는 리스트를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납품 계약서, 검수 보고서, 대금 지급 내역.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 계약서, 허위로 작성된 검수 보고서, 개인 계좌로 입금된 뒷돈.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넘쳐났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서진아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강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대대장님,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군수품 비리, 무기 불법 유통, 서류 위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잠깐,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발. 설명은 조사 과정에서 하십시오. 지금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서진아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찰본부였습니다. 강영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점검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조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창고 밖에는 헌병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중령이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감찰본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몇몇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고 스크린에는 유격장의 위성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작전명 정화,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한 영관급 장교가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상세한 지도와 인물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강영철의 얼굴 사진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목표 대상은 육군 제7보병사단 제2대대장 강영철 중령입니다. 군수물자 비리, 뇌물수수, 부하 폭행 등
다수의 혐의가 있습니다. 현재 위장 점검단으로 투입된 서진아 소장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 중입니다. 어제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오늘 아침 군수품 창고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최민수 준장이 물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계획대로인가? 차질은 없나? 소장은 안전한가? 예, 순조롭습니다. 어제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오늘 아침 군수품 창고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비리 규모가 예상보다 큽니다. 수억 원대입니다. 무기 유통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신분 노출 위험은? 소장의 안전은 확보되었나? 신변 보호는? 혹시 의심받고 있지는 않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어제 전송된 영상이 조작된 것으로 보아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뚫렸습니다. 고도로 전문적인 해킹입니다. 내부자의 소행이 확실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용의자는 특정했나? 누군가 밝혀냈나? 범위를 좁혔나? 누구를 의심하고 있나? 현재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을 가진 인원이 제한적이라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밝혀낼 것입니다.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접속 기록도 추적 중입니다. 그때 한 대령이 물었습니다. 그는 회의 내내 불안한 표정을 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서진아 소장이 직접 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사단장급 장성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최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존경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위험하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요원을 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끝을 보겠다고. 더 이상 부하를 잃고 싶지 않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직접 가야 한다고. 저는 그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서진아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녀의 부하였던 한 여군 중위가 상관의 성폭력과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서진아는 그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군 내부의 비리와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감찰 업무를 자청했습니다. 25년간 그녀는 수많은 비리를 적발했고 많은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이번 작전을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지원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녀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최민수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작전의 다음 단계, 증거 확보 방안, 체포 시나리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헌병대 투입 시점, 언론 대응 방안, 후속 조치까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격장의 서진아는 창고를 나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다음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영철은 말단일 뿐이었습니다. 이 비리 조직의 정점에는 더 큰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단 참모장 남기석 대령. 그가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를 잡아야 조직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를 잡아야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강영철은 창고에서 나온 뒤 급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권력도,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기석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려서 전화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저 큰일 났습니다. 점검단이 창고를 뒤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리스트까지 찾았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뭐라고? 증거를 발견했나? 어떤 증거? 구체적으로 말해. 뭘 찾았어? 무기 유통 리스트, 조작된 계약서, 전부 다요. 제가 숨겨놓은 서류까지 찾아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진정해. 내가 처리하겠네.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알겠나?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변호사도 부르지 말고. 일단 기다려. 내가 연락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영철은 불안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파일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검수보고서, 입금 내역, 모든 것을 지우려 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휴지통 비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파일이 백업되어 있다는 것을, 감찰단이 며칠 전에 원격으로 백업해 놓았다는 것을. 디지털 증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에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을 삭제한 뒤 강영철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패닉 상태였습니다. 박선우 병장과 윤소희 하사를 당장 전출시켜 오늘 안으로, 지금 즉시. 늦으면 안 돼. 빨리 해. 무슨 이유로 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전출은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내가 만들겠어. 부대 사정으로 해. 빨리 서류 준비해. 늦으면 안 돼. 이해했나? 빨리 움직여. 비서는 당황했지만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급히 인사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서진아와 마주쳤습니다. 서진아는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급하신 것 같은데요. 뭘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아, 그냥 업무 처리하러 갑니다. 별일 아닙니다.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무슨 업무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숨기지 마십시오. 인사 업무입니다. 전출 서류를 처리해야 해서요. 급한 일이라 서두르는 겁니다. 서진아는 비서를 지나쳐 인사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박선우 병장과 윤소희 하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전출. 이유는 부대 사정. 전출 예정지는 멀리 떨어진 부대. 전라도 끝자락.
서진아는 즉시 그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전출은 보류됩니다. 즉시 취소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 서류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대대장님 지시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점검단 권한으로 보류합니다. 해당 병사들은 증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디로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명령입니다. 인사가 담당관은 당황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점검단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서진아는 즉시 박선우와 윤소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혹시 징계를 받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부터 보호 대상입니다. 아무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짐을 챙기십시오. 개인 물품만 챙기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대대장이 두 분을 제거하려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증거 때문입니다. 두 분이 증인입니다. 중요한 증인입니다. 박선우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마트워치에 저장된 영상을, 결정적인 증거를.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선우 병장, 당신이 어제 영상을 찍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영상 때문입니다. 대대장이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려는 겁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겁니다. 박선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알려준 걸까? 서진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그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변이 위험합니다. 당분간 보호시설로 이동하겠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남아서 계속 복무하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믿으십시오. 며칠만 참으십시오. 서진아는 즉시 헌병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선우를 호송하던 차량이 습격을 받았습니다. 정체불명의 차량이 추격해왔고 위협 사격까지 가해졌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앞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다행히 헌병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박선우는 무사했지만 이 사건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상훈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과 군 감찰단이 합동으로 진행한 작전이었습니다. 새벽 6시 호텔 객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상훈은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왔고 그의 사무실과 집에서는 수십 개의 서류와 장부가 압수되었습니다. 금고 안에서는 현금 3억 원이 발견되었습니다. 뭉텅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고급 시계와 명품 가방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치 명품 매장 같았습니다. 조사실에서 이상훈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납품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영장은 있습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당신 사무실 금고에서 나온 장부입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조사관은 장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뒷돈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받는 사람,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강 대대장 원래금 500만 원, 참모장 특별금 1000만 원, 설 명절 보너스 2천만 원. 이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의 조사 끝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파산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이름을 대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뇌물을 요구했습니까? 대대장이, 강영철 중령이 요구했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납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가족도 있습니다. 대학생 아들도 둘 있고요. 대대장만 연루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장부에 참모장 이름도 있는데요. 설명하십시오. 이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질 것을. 대대장 위에 더 있습니다.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통제합니다. 누구입니까? 이름을 말하십시오. 지금 당장. 숨기지 마십시오. 사단 참모장입니다. 남기석 대령. 그가 이 모든 걸 총괄합니다. 진짜 보스는 그 사람입니다. 강영철은 그냥 중간 관리자일 뿐입니다. 말단입니다. 실세는 참모장입니다. 조사실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단 참모장이 연루되었다니. 이건 단순한 대대급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사단 전체가 부패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작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더 큰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유격장에서는 서진아가 남기석 대령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사단 본부와 유격장을 오갔고 특정 장교들과만 접촉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반드시 유격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훈과도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식당에서, 때로는 골프장에서. 서진아는 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법원 영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기석은 감찰본부 내부의 누군가와도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은어를 사용했습니다. 내부 첩자가 참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찰본부 내부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조직이 생각보다 큽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서진아는 최민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최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부하 중 하나가 배신자라니. 20년을 함께한 동료 중 하나가,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던 사람 중 하나가 우리 내부에도 있다는 말인가? 누구인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혹시 내 직속 부하인가?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낼 것입니다. 통화 패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빨리 찾아내게. 작전이 위험해질 수 있네. 우리 정보가 계속 새나가고 있어. 서 소장도 위험해질 수 있어. 서진아는 전화를 끊고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강영철의 폭행, 군수품 비리, 뇌물수수,
무기 유통, 그리고 남기석의 배후 조종, 내부 첩자의 존재,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범죄를 포착하는 것,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것,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것. 사흘 뒤 서진아는 다시 유격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식 군복을 입고 있었고 베레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위장복이 아니라 정복이었습니다. 가슴에는 훈장들이 빛났습니다. 은성 무공 훈장, 보국 훈장, 그리고 수많은 표창들. 훈련장에 들어선 그녀를 본 병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분 누구야? 오늘은 복장이 완전 다른데. 정복이잖아. 훈장도 엄청 많아. 계급장이. 저게 뭐야? 별이 보이는데. 확실해? 내가 제대로 본 거야? 별이 2개야. 소장님이시잖아. 장성이야. 사단장급이라고. 우리 속은 거야? 소장? 그럼 사단장급인데? 점검단이 아니었어? 우리를 조사하러 온 거였어? 강영철은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듣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서진아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2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장 계급장, 사단장급 장성.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장? 사단장급이라고? 나를 속인 거야? 처음부터 함정이었어? 서진아는 훈련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베레모를 벗었습니다. 그 안에서 계급장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개의 별,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만으로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육군 소장 서진아입니다. 감찰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위장 점검단으로 활동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훈련장이 술렁였습니다. 점검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장급 장성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찰단장.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방관했던 순간들을, 함께 웃었던 순간들을, 비웃었던 순간들을, 지난 며칠간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확인했습니다. 군수품 비리, 뇌물수수, 부하 폭행, 무기 불법 유통,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서진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강영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영철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지만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비틀거렸습니다. 난간을 잡고 겨우 내려왔습니다. 강영철 중령,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부하들을 폭행했고 군수품을 빼돌렸으며 국가의 재산을 사유화했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본부에서 차량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헌병대였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완전 무장이었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소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감찰단 요원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정식 군복에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중령이 앞장섰습니다. 서진아는 손을 들었습니다.
감찰 작전명 정화 지금부터 개시합니다. 모든 관련자를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한 명도 놓치지 마십시오. 저항하는 자는 제압하십시오. 헌병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강영철의 사무실로 향하는 팀, 창고를 봉쇄하는 팀, 관련 간부들을 확보하는 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처럼. 강영철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헌병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강영철 중령, 군수품 비리와 부하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 시 추가 혐의가 적용됩니다. 무기 사용도 불사하겠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누명입니다. 저는 무고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군사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병이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강영철은 헌병을 거칠게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훈련장을 가로질러 뒷산 쪽으로 달렸습니다. 헌병들이 뒤쫓았고 서진아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강영철은 숨이 차올랐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50의 나이에 달리기는 힘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품 창고 뒤편의 작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무기를 들고 저항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멈춰섰습니다. 창고 안에는 불법 무기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권총, 소총, 폭발물,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이미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곳이 당신의 은닉처였군요. 유격장 위장 창고, 모든 비리의 중심,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강영철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미래도. 헌병들이 창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강영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의 눈앞에 있었고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서진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25년의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군요. 모든 게 함정이었어. 나를 유인한 거야. 나를 덫에 빠뜨린 거였어. 계획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밝혀낸 것뿐입니다. 당신 스스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서진아는 차갑게 말하며 창고를 나섰습니다. 헌병들은 강영철을 끌고 나갔고 다른 팀은 창고 안의 모든 증거물을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 상자를 열자 안에는 최신형 소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에서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무기들이었습니다. 일련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목록과 대조하자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 무기들은 어디로 갈 예정이었습니까?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말하십시오. 지금 말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지만 강영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거래 장소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해외의 밀매 조직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무기상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한 조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였습니다. 무기가 테러 조직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칫하면 국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사단 본부에서는 남기석 대령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태우던 중 감찰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수백 개의 파일이 복구되었습니다. 비리 조직의 전모가 담긴 파일들이었습니다. 관련된 인원만 수십 명. 육군뿐 아니라 해군, 공군에도 연루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내부에도 공범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조직 범죄였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입니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정군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입니다. 감찰단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서진아는 파일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은 카메라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방송국마다 특보가 나갔습니다. 육군 내부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군수품 비리, 무기 불법 유통, 부하 폭행 등의 혐의로 강영철 중령을 비롯한 7명의 장교가 구속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3억 원에 달하며 무기 유출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군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겠습니다. 뉴스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군 내부 비리, 여군 장성의 잠입수사, 조직적 범죄 네트워크, 모든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진아의 신분이 공개되면서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사단급 장성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비리를 적발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진짜 군인이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여군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 이제 뭐라고 할 건가요? 할 말 없죠? 서진아 소장님,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정의의 여신입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언론의 주목을 피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유격장을 떠났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방송 출연 제의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 군사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강영철을 비롯한 7명의 장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들과 언론, 그리고 많은 군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 강영철, 일어나십시오. 강영철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한 달간의 구속 생활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체중도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재판장은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영철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군수품 비리, 뇌물수수, 부하 폭행, 무기 불법 유통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은 3억 원에 달하며 폭행 피해자는 15명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군형법뿐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무기 유통은 국가 안보를 직접 위협한 행위로 더욱 중대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서류 뭉치, 사진, 동영상,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박스로 여러 개가 들어왔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박선우가 촬영한 영상이 상영되었을 때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화면에는 강영철이 서진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음성도 선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게 군인이냐? 여자가 군대에 와서 뭘 안다고. 강영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의 여군 병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별과 폭력,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견뎌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명백한 폭력입니다. 더군다나 상급자인 점검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입니다. 군 기강을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서진아였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지난 48년간 25년을 군에 복무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하들을 받고 그중 일부는 부당한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여군들은 더욱 심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강영철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영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는 군을 더럽혔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부하들의 신뢰를, 국가에 대한 충성을 모두 저버렸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강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비서관은 USB에 담긴 내용을 공개했고 박선우는 녹화 과정을 설명했으며 이상우는 뇌물거래의 전모를 밝혔습니다. 윤소의 하사는 부대 내 여군들이 겪었던 차별과 폭력을 증언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을 듣는 방청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난 뒤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영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군에서 파면하며 모든 연금을 박탈합니다. 추징금 3억 원을 부과합니다. 이는 군인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국가와 군에 대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여군 병사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판결 직후 국방부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장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관련 부대는 재편되었습니다. 서진아는 후속 조치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그녀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100여 명의 고위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부대에 감찰팀을 파견하십시오.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합니다. 한 건도 놓치지 마십시오. 제보받은 사례는 모두 조사하십시오. 여군 병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십시오. 차별과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내부 고발 제도를 강화하십시오.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보복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서진아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국방부는 새로운 조직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되었습니다. 여군 감찰특임 부대를 창설합니다. 이 부대는 여군 관련 사건을 전담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담당합니다.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며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겠습니다. 발표와 함께 부대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서진아는 단상에 올라 첫 훈시를 했습니다. 100여 명의 여군 병사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빛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하지만 강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군은 국가를 지키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재 의미를 잃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부당한 폭력에 맞서고 침묵을 깨고 정의를 실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는 제가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찰특임 부대의 첫 대원들은 윤소희 하사를 포함한 젊은 여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한편 강영철은 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독방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권력에 취했을까? 왜 부하들을 함부로 대했을까?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진아였습니다. 편지를 열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대는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었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의미를 깨닫기 바랍니다. 강영철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여자는 절대 평범하지 않았다고. 서진아는 단순한 장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정의에 의해 심판받았습니다.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유격장에는 다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폭력은 사라졌고 상호 존중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군들도 당당하게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 5시 일출 직전의 시각이었습니다.
유격장 운동장에는 감찰특임부대 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윤소희 하사가 있었고 그 뒤를 젊은 여군 병사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강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출발. 구령과 함께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습니다. 그들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가와 정의를 위하여.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서진아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베레모를 고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첫걸음이 미래를 바꿉니다. 소장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부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군 개혁 방안에 대한 최종 논의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보고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군 처우 개선, 내부 고발 제도 강화, 감찰 시스템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개선, 인권 교육 강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습니다. 수개월간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서진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산을 물들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떠난 부하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김지영 중위. 28배 세상을 떠난 그 부하에게 미안해요, 지영아. 늦었지만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 같은 희생자는 없을 거예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편히 쉬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군 내부 비리 척결 이후 여군 입대 희망자가 30% 증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여군 모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찰특임부대에 지원자가 몰리고 있어 선발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다고 합니다. 서진아 소장이 여군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변화를 이끌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군 교도소의 독방에서 강영철은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철창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 절대 평범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나는 정의와 싸운 거였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앞으로 9년의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죄를 되새길 것이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영원히. 멀리 국방부 청사에서는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강한 군대를 원합니다. 하지만 강함은 폭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의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개혁안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서진아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부하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해는 높이 떠올랐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격장에서는 여군 병사들이 여전히 구보하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와 정의를 위하여. 그 목소리는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진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4단급 장성, 그리고 정의의 수호자.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진아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큰 적들이, 더 깊은 비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신념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동지들도 있습니다. 감찰특임 부대의 여군들.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악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철창 너머로 강영철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에는 누가 그녀를 막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못 막을 거야. 그녀는 멈추지 않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감찰특임 부대의 다음 작전이, 서진아의 다음 임무가, 정의의 다음 장이.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언젠가 들려줄 이야기였습니다.